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의 송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2장이죠. 지적 공부. 자, 지적 공부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지적 공부. 해마다 꾸준하게 시험에 나오죠. 지적 같은 경우는 범위가 넓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력을 갖고 준비를 잘 하시면 짧은 기간 내에 금방 정복이 가능해요. 나중에 해야지 그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할 수 있으면 미리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잃어버리지 않게끔만 이렇게 반복 학습하시면 자기도 모르게 모든 내용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해야지 하면은 중개사 시험 과목 자체가 6과목이고 양도 적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임박해서 한 2달 정도, 한 100일 정도 남았을 때부터 자신도 모르게 상당한 압박을 많이 가져요. 해야 되는데 양은 많고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압박이 많이 들다 보니까 정상적인 공부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초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미리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반복 학습하시면 나중에 뒤에 가서 그렇게 쫓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10명 중에 9명은 쫓깁니다. 10명 중에 9명은 쫓겨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려도 다들 공부하는 방법이 틀리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상반기 때 1차만 열심히 하고 2차는 그냥 수업만 듣고 6월달 이후에 2차를 붙잡으면 그때는 제가 봐서는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차라리 1월, 2월, 3월에 2차 과목에서 점수를 맞을 수 있는 지적 부분이라든지 세법이라든지 중개사법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 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이 부분에 공부할 그 시간을 뭐 공법이라든지 뭐 등기법이라든지 뭐 1차 과목에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쉬운 과목들을 뒤쪽으로 밀어놨다가 하게 되면 아무리 쉬워도 다른 과목보다 조금 쉽다 뿐이지 아주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뒤죽박죽되고 마음은 급한데 공부는 안 되고 시간은 점점 없어지고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1, 2월 달에 2차 과목 한 2, 3과목 정도를 먼저 해놓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민법하고 개론 공부, 우리 소위 말하는 민계공. 시험 보기 전날까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연필을 놓지 않고 계속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까지 공부를 하기 때문에요. 계속 공부를 한다 이거예요. 민계공은. 그렇기 때문에 미리 2차 과목에서 조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과목들을 먼저 끝내놓으면 아마 합격을 하는데 크게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지적 공부. 자, 지적 공부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돼요. 하나는 지적 공부. 지적 공부라는 것이 있고, 도면 같은 경우는 정보 처리 시스템. 이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도 무엇이 된다? 지적 공부가 된다 이겁니다. 도면 같은 경우는 전산 처리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거를 포함한다라고 하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것을 무엇한다? 제외한다. 그렇게 나오면 X. 요거 하나 참고적으로 기억하시고요. 자, 지적 공부는 크게 이제 이렇게 4가지 정도, 크게 3가지로 봤을 때 넓은 의미에 이제 뭐가 있어요? 대장이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지적 도면이라는 것이 있고, 세 번째로는 무엇이 있다? 경계점, 좌표, 등록, 부라는 것이 있더라 이겁니다. 대장, 도면, 그 다음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적 도면에는 몇 개가 있나요? 2개가 있죠? 지적도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 임야도라는 것이 존재하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대장에는 크게 4가지가 있죠. 토지대장하고 무엇? 토지대장하고 임야 대장이라는 것이 있고 또 무엇이 있어요? 공유전면부. 한 필지를 2명 이상이 공유하고 있을 때 작성하는 공유지 연명부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다? 대지권 등록부 이렇게
이러한 것들이 바로 무엇이다? 지적 공부에 해당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종합 공부는 지적 공부일까요? 아닐까요? 부동산 종합 공부는 지적 공부가 아니라는 거죠. 부동산 종합 공부는 지적 공부 아니다라는 거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연속 지적도. 연속 지적도도 지적 공부도 아니다. 지적 공부가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상 경계점 등록부. 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지적 공부도 아니다. 지적 공부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최근 들어서 나왔듯이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하고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하고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추구하는 게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얘랑 같다 다르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하고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다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등장할 그 위치에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지상 경계점 등록부로 표현할 부분을 경계점 좌표 등록부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더라 이겁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자, 그럼 2장에서는 이러한 지적 공부에 무엇을 봐야 돼요?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등록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지적 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하는 것이 바로 보다 지적 공부의 복구고요. 자, 지적 공부는 서고에다 보관하거든요. 작년도 서고가 나왔는데 서고에다 보관하는데 지적 공부는 경우에 따라서는 서고 밖으로 반출할 수도 있거든요. 그 지적 공부의 어떤 관리에 대한 거, 관리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것이 부동산 종합 공부. 부동산 종합 공부에 대한 내용하고 뭐 기타적인 내용들. 뭐 기타적인 내용이라 하면은 지적 전산 자료. 지적 전산 자료와 관련된 내용하고 지적 정보 전담 관리기구. 지적 정보 전담 관리 기구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뭐 그렇게 2장 자체가 좀 신경을 써서 공부할 부분이 이 두 부분, 이쪽 두 쪽. 등록사항하고 복구가 이제 조금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할 내용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 그렇게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충분하게 정리될 거고요. 해마다 시험에 나오는 거. 해마다 시험에 나와. 해마다. 왜냐면 지적 공부에서는 이 등록사항을 빼고 다른 거 낼 수 있지만 그만큼 우리가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시험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 공부가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역시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 작년도 처음으로 서고에 대한 문제가 나왔죠. 제가 설명을 다 해드렸는데 대부분의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서고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해드립니다. 왜냐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지적서고에 대해서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지적 파트 쪽에서 얘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서고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뭐 난이도는 높지 않았었죠. 제2장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49페이지로 보시면 제1절 지적 공부의 종류, 관리, 공개해가지고 종류 나오죠? 자, 지적 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인전면부, 대중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을 지적 측량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 도면의 끝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라고 써 있죠. 잘 보시고. 다음 페이지로 보시면은 지적 공부의 보존 및 반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러한 지적 공부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한번 설명할게요. 이렇게 있으면은 지적 공부라는 것이 있고요. 지적 공부라는 것이 있고 이것을 우리 지적이 1980년도부터 이제 전산화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980년도에는 이러한 토지대장이라든지 임야대장을 전산화를 시키고요. 90년도 중반에 와서는 이제 뭐를 전산화를 시켜요? 이 도면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이제 전산화를 시킵니다. 그 지금 거의 100% 전산화가 완료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걸 어디다 보관을 해야 돼요? 정보 처리 시스템에다가. 정보 처리, 그러한 지적 공부를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도 공부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것을 보관할 때는 보관은 어디에다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청에 가면은요. 구청에 가면은 지적 서고라는 걸 아마 지적 그 민원실에 보시면은 지금 요즘에는 통합 민원실인데 통합 민원실 끝자락 쪽에 지적 민원 해가지고요. 그 지적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그 장소가 자리가 있는데 그쪽 뒤에 보시면 무엇이냐면은 지적 서고라는 게 있어요. 지적 서고. 지적 서고에다가 몇 년간 보존한다? 지적 서고에 영구히 보존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은 여기다가 보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따라서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 50페이지 1번에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뭐를 설치하고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누가 설치를 해요? 지적소관청이. 지적소관청이 지적서고를 무엇한다? 설치를 해서 그곳에다가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하는데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은 제외하더라 이겁니다. 오른쪽 51페이지에 4번을 볼게요. 51페이지에 4번, 동그라미 4번. 그러면 이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은 이 서고에다 보관하지 않으니까 어디에다 보관하자? 지적정보관리 체계에다가. 지적정보관리 체계. 그러니까 지적정보관리 체계가 뭐냐면은요,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얘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진 않는데, 지적정보관리체계라고 하는 것은 지적직 공무원들이 이제 출근을 하게 되면 개인 업무를 보는 그 시스템이 있어요. 그 시스템이 바로 뭐냐면은 지적정보관리체계입니다. 거기다 이제 저장을 해놓는 거죠. 보관을. 4번에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을 어디에다가 지적정보관리 체계에다가 역시 몇 년간 보존한다? 영구. 지적은 전부 다 영구 보존이에요. 뭐 1년, 2년 그런 거 존재하지 않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바로 5번 보세요.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이 이게 전산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게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을 해서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되면 복구할 수가 없잖아. 따라서 이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이 멸실되거나 훼손될 것을 대비해서 멸실되거나 훼손이 되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복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여기서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5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보존해야 하는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것을 대비하여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자, 국장에도 꼭 나와야 돼요. 뭐 시도지사가 등장을 한다든지 여기서는 뭐 지적소관청이 나오면 큰일 납니다. 그거 하나 조심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적서고는 반출이 가능합니다. 언제 반출이 가능하느냐면, 자, 지적공부는 언제 가능하다? 천재지변.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서고 밖으로 무엇 할 수 있어요?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서고 밖으로 반출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반출할 수 있다. 반출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 외에는 어떤 경우가 가능하냐면은 시도지사의 무엇을 얻으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에는 또 예외적으로 무엇 할 수 있다? 반출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여기서 하나 체크할 것은요.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승인을 얻지 않고 반출을 합니다. 근데 이거 외에 다른 사유로 지적공부를 서고 밖으로 반출하고자 할 때는 시도지사의 무엇을 얻어야 된다?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누가 누구한테 승인을 받는 거예요? 지적소관청이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의 지적공부를 서구 밖으로 반출하겠다라고 승인을 신청을 하겠죠. 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 시도지사는 심사 후에 결과를 알려주면 돼. 이런 것들은 그냥 읽어만 보시면 돼. 핵심은 지적소관청이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천재지변이 아닌 그 밖의 사유로 지적공부를 서구 밖으로 반출하고자 할 때는 누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시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큰일 나죠? 그래서 50페이지를 보시면 1번에 기억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한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 반출할 수 있고, 시도지사 또는 누구?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얻으면. 자, 요거 잠깐 이제 이해를 높게 설명해 드리면, 날짜 안 남아요. 1995년도에 지적에서 도면을 전산화를 합니다. 이 도면을 전산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도면 어디 보관되어 있어요? 서구에 보관되어 있잖아. 서구에. 도면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다? 서구에. 그 전산화는 서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작업장이 별도로 있는데 작업장에서 전산화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반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럴 때 누구의 승인을 얻어야 돼? 시도지사 승인을 얻어서 반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 거기까지는 나오지 않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50페이지하고 51페이지에 1, 2, 3, 4, 5가 정리가 된 거고요. 먼저 52페이지를 보시면 지적공부의 공개를 봅니다. 자, 지적공부는요, 등본이라든지 무엇이 가능할까요? 등본이라든지 열람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등본 열람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적공부는 여기 가야 있죠. 서구에 가야 있죠. 그럼 당연히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할 때는 어디 가야 돼요? 해당 지적소관청에. 거기 가야 있으니까. 거기 가야 꼽혀 있으니까. 해당 지적소관청에게 등본이라든지 열람을 무엇한다?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를 열람하고자 할 때 요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나 또 누구? 읍면 동장에게 무엇할 수 있다? 등본이라든지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난이도를 좀 높이잖아요? 난이도를 높이면 52페이지의 동그라미 1번에 기록 두 번째, 다만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이렇게 나와있죠? 거기에 뭐라고 써있어요? 지적도 임야도는 무엇한다? 제외한다. 지적도 임야도는 제외한다. 여기는 포함이죠? 그런데 지적도 임야도는 제외한다. 그럼 또 X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번, 2번 이제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의 설치 이렇게 있는 이 부분이죠.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 설치. 요거 하고 서고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적정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에요. 지적정보 전담 관리 기구라는 것이 있는데, 이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는 첫 번째, 누가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느냐, 이게 핵심이죠. 누가 설치 운영하느냐, 다 암기하셔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누가 설치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목적, 두 번째 목적.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하는 목적은, 여기서 지적정보는 지적공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설치 목적은 뭐냐면 지적공부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무엇할 목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지적정보 전담 관리 기구다라고 얘기하더라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암기하셔야 돼. 암기. 누가 나와야 돼요?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 하면 누가 나와야 돼?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 요거 잘 기억하시고. 자, 세 번째 되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돼.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공부를 과세라든지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관리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 요 자료는 전산자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4개의 전산자료를 의미한다. 4개의 전산자료를 의미하는데 유력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공주, 가부 이렇게 외웁니다. 공주, 가부 이렇게 암기하신다. 공주, 가부. 자, 공은 여기서 뭐냐면은 공시지가 전산 자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는 주민등록 전산자료, 전산자료가 되겠고, 그 다음에 가는 가족관계 등록 전산자료, 그 다음에 맞으면 부에는 부동산 등기 전산자료다 이겁니다. 먼저 어떻게 외우시면 돼요? 공, 주, 가, 부 이렇게 딱 기억하셨다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이제 하나하나씩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공시지가, 주민등록, 가족관계 등록, 부동산 등기, 전산자료다.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나올까요? 당연히 예측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나올 것인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건 나오겠죠. 그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라면 거의 99.9% 그 지적이라고 하는 그 교수님들이 내셨다면 지적 관련 교수님이 내셨다면 거의 99.9% 예를 냅니다. 지적 전산 자료 이렇게 지적 전산 자료 예를 내지 않겠냐 이거죠. 그럼 여기에 4개에는 뭐는 포함되지 않아요? 요 지적 전산 자료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기억을 하십니다. 그래서 52페이지에 다시 보시면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의 법률 제70조가 나오죠. 거기에 1항이 있고 2항이 있고 3항이 있는데 3항까지는 나오지 않을 거고요. 왜냐면 아직까지는 뭐 대통령령이다 국토교통부령이라까지도 구분하는 것까지는 시험에 출제하지 않으니까 3항보다는 1항, 2항을 중점적으로 보시는데 1항에도 가장 뭐가 중요해요? 국토교통부 장관. 마지막에 뭐가 중요해?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설치 운영. 2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뭐가 중요해?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고 나서 뒤에 몇 개가 중요해? 4개. 공주, 가부. 꼭 기억을 하십니다. 자, 앞 페이지 보시면 이제 지적서고. 50페이지를 보시면 보충학습 해가지고 규칙 제65조 지적서고의 설치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지적서고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골조는 첫 번째, 골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이상, 철근 콘크리트 이상의 어떤 강질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 2번, 바닥 면적이 있죠. 여러분들한테 시험에 안 나와요. 바닥 면적. 이건 별표 얼마에 의한다라고 했으니까 안 나오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은 10만 필지 이하인 경우는요. 10만 필지 이하인 경우는 85제곱미터 정도, 80제곱미터 정도가 돼야 돼요. 10만 필지. 시험에 안 나오니까 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닥과 벽은 이중으로 해야 돼요. 바닥과 벽은 이중으로 해야 될 것이고 방수 설비를 해야 돼. 물이 들어오면 안 돼. 방수 설비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역시 창문하고 출입문도 이게 시험에 나온 거죠. 창문하고 출입문, 창문과 출입문도 무엇으로 한다? 이중으로 한다 이겁니다. 이거 작년에 이 부분도 제가 설명해 드렸었는데 잘 보세요. 우리가 시골집을 시골집 여름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집에 들어가려면 앞에 문이 하나 딱 있죠. 이게 뭐로 되어 있을까요? 철제로 되어 있겠죠. 요게 뭐로 되어 있어? 철제로 되어 있어. 또 철제를 딱 열면
여기 안에 또 하나의 문이 있죠. 방충망. 방충망이 있더라. 방충망. 왜? 곤충이라든지 쥐라든지 요즘에 쥐 보기가 어렵지 않은데 가끔가다 보이긴 하는데 곤충이라든지 쥐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철망을 설치를 해야 돼. 철망. 이게 서로 위치가 지금 바뀌면 되는데 안 된다 이거죠. 바뀌면 안 되는 거야. 또 바깥쪽은 뭐가 되는 거야? 철제. 안쪽은 뭐가 돼요? 철망. 이거를 바꿔서 시험에 냈습니다. 이것을 바꿔서 시험에 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지적 서고는요. 이제 앞으로 만약에 또 나온다 그러면 이 부분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 또 나온다고 하면 이 부분이 나온다. 이거면 그게 바로 어떤 거냐면은 지적 서고에는 도면을 보관하잖아요. 그 종이기 때문에 얘가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도 있다라 이거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평균 얼마 20도 플러스 마이너스 몇 도 5도씨 여러분들 시험 볼 때 날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을 20도 플러스 마이너스 5도하고 습도는 가습기 생각하시면 돼요. 65 플러스 마이너스 몇 퍼센트 5%의 무엇을 습도를 유지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바꿔서 나오면 큰일 나요. 자, 지적 사무실 이렇게 했습니다. 사무실 뒤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사무실 뒤에 서고가 있다 그래요. 지적 서고가 있더라 이겁니다. 따라서 지적 서고는 지적 사무실과 어때야 돼요? 지적 사무실과 연접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적 사무실과 연접해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망해 보시면 지적 서고는 다음에 따라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지적 서고는요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고 지적 담당 공무원만 요 지적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여기에 출입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적 사무 담당 공무원만으로 출입을 하기 때문에 지적 서고 같은 경우는요 제한 구역으로 설정하는 겁니다. 지적 서고는 어떻게? 제한 구역으로 설정이 된다. 예전에 공무원 시험에는 이 제한 구역을 통제 구역이다라고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자, 지적 서고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적 서고는 공부만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적 서고에는 지적 공부도 보관을 하고요. 당연히 보관할 것이고, 그다음 지적 관련 서류, 관계 서류, 지적 관계 서류도 보관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보관한다? 측량 장비도 여기다가 보관합니다. 그래서 지적 서고에는 지적 공부, 그 다음에 관계 서류, 측량 장비만 보관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자, 이런 지적 공부를 보관할 때 벽에 붙이는 것보다는 뭐가 좋아요? 벽에서 얼마를 띄운다? 15cm를 띄우고요. 바닥에서 얼마를 띄워서 10cm 이상을 띄워가지고 깔판 위에다가 이렇게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요. 15cm, 10cm도 같이 기억을 하시고 66조를 보시면은 부책으로 된 대장은 보관 상자에 넣어서 보관하고요. 카드식 대장은 100장 단위로 묶어서 바인더에다가 묶어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번 일람도 지번 색임표와 지적도면은 지번 부여적별로 도면번호 순으로 보관하되 각 장별로 보호대에 넣어서 된다. 이런 것들은 틀리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 3번 지적 공부를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보존할 때는 그 지적 공부를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19조, 제2항에 따라 기록물 관리기관에 이관할 수 있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요거 잘 기억하실 것. 이 부분 20도 플러스 마이너스 5도 이 부분을 잘 기억하고요. 이번에 시험에 뭐가 나왔어요? 창문과 출입문은 이중으로 하는데 바깥쪽에 철망, 안쪽은 철제. 51페이지 문제 나와 있죠. 1번 볼까요? 51페이지의 기출문제 보시면 틀린 것은 이죠. 자, 1번 지적서고는 사무실과 연접해야 된다. 맞죠? 그 다음 2번 바닥과 벽은 이중으로 해야 될 것이고 방수 설비를 해야 된다. 3번 창문과 출입문은 이중으로 해야 돼. 안쪽은 반드시 철제가 아니라 철망이고 바깥쪽이 철제가 되는 거죠. 자, 4번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온도 몇 도? 20도 플러스 마이너스 5도. 습도 얼마? 65 플러스 마이너스 5%다 이겁니다.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어디가 틀렸어요? 3번이 틀렸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넘기셔가지고 먼저 등록사항을 하기 전에 쭉 넘겨서 어디를 펴보시냐면은 65페이지에 제 3절 해가지고 3절 65페이지가 아니라 70페이지에 제 4절 해가지고 지적 전산 자료의 이용, 활용에 관한 절차 이 부분을 봅니다. 이 부분, 요 지적 전산 자료 이 부분 한 번 정도 이제 나올 때가 됐습니다. 이 부분이 또. 자, 지적 전산 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을 하고자 할 때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할 때는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절차가 미리 먼저 뭐를 받아요? 미리 심사를 받아요. 미리 먼저 심사를 받고, 그리고 나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옛날에는 요 신청이 승인이었거든요. 과거에는 요 신청이 승인이었는데 좀 더 완화시키면서 그냥 신청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심사를 받느냐? 심사권자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에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엇을 받는다? 심사를 받는다 이겁니다.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뭐를 받아야 돼? 별도로 또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 신청은요, 자료의 범위에 따라서 써놓고 제가 책 한번 볼게요. 자료의 범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자료의 범위가 3개로 나눠지더라 이겁니다. 그 자료의 범위가 첫 번째 전국 단위냐, 두 번째로는 시도 단위냐, 세 번째로는 시, 군, 구 단위에 따라서 신청하는 게 틀려지는 거죠. 자, 전국 단위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청할 수도 있고, 시도지사에게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시도지사에게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지적소관청에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적소관청에도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시도 단위는 몇 명에만, 시도지사하고 지적소관청에만 신청이 가능한 거고요. 그 시군구는 누구한테? 지적소관청에만 가능하더라. 그 전국 단위 3사람이 다 돼요. 근데 시도 단위는 시도지사하고 지적소관청에게만, 시군구는 누구에게만? 지적소관청에게만. 됐죠? 그럼 이들이 이제 OK가 떨어졌어. 그러면 정보를 무엇 해야 돼? 전산자료를. 정보를 제공해야 되겠죠. 근데 이 제공하는 방식은 2가지 방식을 우리가 요청하는 사람이, 이용 또는 활용을 요청하는 사람이 신청하도록 되는데, 제공 방식은 인쇄물로도 제공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도 무엇이 가능하다? 전산 매체로도 가능합니다. 인쇄물로도 가능하고 전산 매체로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인쇄물로 제공을 받기를 원할 때하고 전산 매체로 받기를 원할 때하고 그 사용료가 다릅니다. 인쇄물일 때는 얼마? 필지당 얼마? 필지당 30원의 사용료를 납부를 해야 되겠고요. 전산 매체는 필지당 얼마? 20원의 사용료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때 만약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산 자료를 제공했다. 그럴 때는 사용료를 수입인지로서 사용료를 납부를 해야 될 것이고, 시도지사라든지 지적소관청이 정보를 제공할 때는 사용료를 무엇으로서? 수입 증지로서 사용료를 납부하는데, 사용료가 이렇게 돼. 사용료를 이렇게 납부하도록 되는데, 사용료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용료 누가 면제될까? 국가, 지자체. 국가와 지자체는 그 사용료가 무엇이 된다? 면제가 되더라 이겁니다. 여기까지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이제 보셔야 될 것이, 자, 지적전산자를 이용 또는 활용할 때는 심사를 받는데 심사를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안 받을까요? 자기 토지에 지적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A라는 사람이
자기 토지의 전산 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자 할 때 심사받지 않고요. 만약에 A가 돌아가셨어. 그럼 거기 누가 했어요? A- 있죠? A-가 누구야? 상속인이죠. 상속인이 전산 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자 할 때 역시 뭐를 받지 않는다?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내용들이 이제 심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된다. 또 하나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를 제외한 지적 전산자를 신청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외해서 지적 전산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심사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70페이지를 볼게요. 맨 밑에. 지적 공부에 관한 전산 자료. 거기에 여기서 이제 체크 하나 할 것이 지적 전산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는 뭐를 포함한다? 연속 지적도를 포함한다. 연속 지적도를 포함한다. 이것도 기억하세요. 제외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자, 를 이용하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게 신청을 하는데 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겁니다. 오른쪽 페이지. 다만 동그라미 2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든지 그 소속기관의 장, 지자체장은 그러지 아니한다. 그다음에 3번에 보면 심사사항이 있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사를 하게 되면 그 심사사항이 있다 이거죠.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요즘에 조금 뜸한데 심사사항도 알아두실 것. 심사사항 어떤 것들을 심사를 하냐면 모든 법이 다 똑같아요. 우리가 부동산 등기 전산 자료도 심사사항이 똑같아요. 공익성이라든지 타당성, 타당성, 적합성, 그 다음에 사생활 침해 여부, 사생활 침해 여부라든지 그 다음에 목적의 사용 방지, 목적 외의 사용 방지라든지 안전관리 대책. 지금 이거 아마 외우지 못할 겁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꼭 한번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1및 2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전산 자료를 신청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전산 자료를 신청하는 경우는 심사를 받지 않는다.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70페이지 하나 여기서 지문이 빠진 게 있죠. 70페이지의 그 법률 76조를 보시면은요. 76조 사망에 보시면 사망의 3호를 보시면 개인정보를 제외한 지적 전산 자료를 신청하는 경우도 역시 심사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맨 위에 1항에 보시면 지적 공부에 관한 전산 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자는 다음에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을 해야 한다 해서 전국 단위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시도 단위는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시군구는 지적소관청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70페이지 시행령리 62조에 보면 1항에 뭐가 써 있어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사항을 심사를 해야 된다. 이용 또는 활용의 목적 및 근거, 자료의 범위 및 내용, 자료의 제공 방식, 보관 기간 및 안전관리 대책 등을 심사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청, 오른쪽에 이제 신청을 보시면은 세 가지 나와 있고요. 71페이지에 신청의 1번. 심사를 거친 다음에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박스에 전국 단위하고 시도 단위하고 시군구가 나와 있죠. 그 정도 보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72페이지를 보시면은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은 다음의 사항을 심사를 해야 된다.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역시 요 국장, 시도지사, 지적소관청도 이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 심사하는 거에다 플러스 몇 개를 더, 2개를 더 심사합니다. 2개를 더 심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신청에 관한 신청을 했을 때 그 처리 자체가 전산 정보 처리 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 전산 정보 처리 조직으로 인해서 가능한지 여부, 요것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업무에 지장을 주는지, 지적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의 여부, 이러한 것들을 무엇한다?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무엇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에 제공 나와 있죠? 정보 자료를 제공해야 된다. 이때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국가하고 지자체는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밑에 보면 사용료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인쇄물일 때는 30원이고 전산매체는 20원이다. 이 경우에 국장이 제공할 때는 수입인주로서, 그 다음에 시도지사라든지 지적소관청이 제공하는 경우는 수입증지로서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은 이제 마무리 한번 정리를 하는데, 일단 이번 시간에 첫 번째 테마는 뭐예요? 지적공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여기다 뭐를 더 플러스해서 보시면 돼요? 서고에 대한 거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뭐를 본다?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에 대한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무엇이다? 지적 전산 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할 때는 어떠한 절차를 거칠 것이냐. 첫 번째 무엇이다? 미리 먼저 관계 중앙 행정의 장에 심사를 받고 전국 단위, 시도 단위, 시군구 범위에 따라서 신청을 이렇게 하는 거죠. 가장 이제 어려운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관계 중앙 행정의 장의 심사 사항,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장,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은 심사사항이 요거에다가 전산정보 처리 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하고 지적 업무 수행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여부, 이런 것까지 함께 하니까 만약에 시험의 난이도를 높이면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 출제될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2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적 공부의 무엇이다? 등록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등록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